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주제는 시비로 싸우되 정의는 변하지 말자, 이런 주제로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상대하고 이제 싸우다 보면은 정의까지 변해가지고 진짜 며칠 아니라 몇 년씩도 손을 만나지 않고 말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싸운다는 것은 시비로 싸우는 것이지 서로가 정의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시비로 싸우면 시비로 다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서로 간에 정의까지 변해가지고 참 서로 말도 안 한다든지 만나지도 않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어느 한 분을 뵙게 됐는데 그 성씨가 이제 홍씨 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사시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막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냥 화가 났던지 간에 그냥 진짜 겉으로 봐서는 막 그냥 말도 못하게 이제 막 이렇게 부탁까지 할 정도로다가 그냥 엄청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누구한테 이제 오해로 다녀 잘못 들은 걸 갖다가 사실인 것만 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이제 이렇게 시비를 따지려고 왔는데 이 홍 선생님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동네지간에 의가 나갔거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노영께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뭔가를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노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즉 이건 노영께서는 시비로 싸우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지 저하고 이 정리로 싸우러 온 것이 아닌 거니까 시비로 싸우되 시비로 끝나면 정리는 변하지 말자고.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이렇게 이제 양해를 이제 구한 후에 이제 이 송 선생님이 그분한테 하는 얘기가 하실 얘기가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다 들으신 거예요. 듣고서 난 후에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양반이 할 말이 없거든. 자기 이제 완전히 오해로 알아듣고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게 이 홍 선생이라는 분이 약수를 쳐가면서 노영, 금방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영하고 저하고 이 얘기는 정리로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싸운 거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서 오해가 이제 풀리셨으니까 그럼 그걸로서 이제 끝나시되 이제 엄청난 감정을 가졌던 그걸 인해 가지고 노영하고 저하고 정리는 이제 변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전에 이제 홍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미리 하고서 그냥 눈이서 불이 나듯이 그냥 막 바른 말을 막 하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딴 사람 같으면 진짜 그런 얘기를 사전 안 했으면 그냥 한 동네에서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원수같이 지낼 건데,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이제 경솔했던 것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서로가 정리로서는 변하지 않고 한 동네에서 잘 지내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들은 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그 홍 선생님 그 얘기와 같이 우리가 이제 사소한 이런 말다툼이라든지 뭐 이렇게 싸우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그걸 인해 가서 며칠간 말도 안 하고 서먹해가지고 이 정리까지 변해가지고 심하면 이게 원수가 돼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비로 싸우더라도 우리가 시비로 싸운 것인가 정리로 싸운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그런 오해 살 일도 없고 정리가 멀어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고 사실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의미가 돼요. 싸울 때에 너 못된 일 해라, 나쁜 일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거든. 서로가 옳은 걸 주장하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가 옳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거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면 나무 자식이면 잘하건 잘못하건 상관 아니야. 나무 남편이면 바람을 피건 나무 아내가 바람을 피던 그런 일이라든 옳은 일이라든 상관하지 않거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잘못하면 말로 해서 안 들으면은 자식을 몽둥이로 다 매질한다든지 호출이다 매질하든지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싸울 때는 전부 다가 시비로 싸우거든. 그래서 옳은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옳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옳은 걸 가지고 싸우는데 상대방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나를 미워서 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잘 알아듣게 되면은 누가 어떤 욕을 하던 꾸짖던 이렇게 매질을 하더라도 나도 미워하는 잘못한 점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혼내키고 그냥 이렇게 매질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그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뜻을 알아들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있고 그러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시비로 따지고 이렇게 할 때는 저 사람이 오해를 했거나 뭔가 정신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을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 또 싸울 일이 없어. 정리도 변할 리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오해를 했거나 정신환자가 모르고서 짓거리는 걸 가지고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면 멀쩡한 사람이 더 정신환자가 되거든. 그러고 항상 우리는 싸울 때는 시비로 싸우는 것이 정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싸워서 다 끝나면 그걸로다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그것까지 해가지고 좀 서운한 게 덜 풀렸다 그래가지고 정리가까지 변해가지고 만나지 말하고 원수같이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어떤 한 사례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옛날 얘기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있던 실화요. 제가 이제 한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어떤 할머니가 병을 고치러 이제 오셨는데 겉으로 봐서는 환자 같지를 않아. 그래서 할머니 어디가 좀 안 좋으셔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며느리랑 싸워가지고 며느리한테 귀퉁뱅이를 맞아가지고 우라가 복받쳐가지고 이 중풍이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거 좀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건 화병으로 났기 때문에 화병은 약이 없습니다. 그 화병을 풀어야만 이게 병이 낫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대전시내 유명한 한의원이라는 게 다도령에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잘 고치신다고 해서 왔다 오라면서 좀 제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할머니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약 가지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딴 데서 한의원 여러 군데서 못 고쳤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세려서 이렇게 나서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오해가 풀어져야만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할머니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어머니 보고 나쁜 사람 되라 못된 사람 되라 이렇게 나쁜 뜻에서 싸웠습니까? 그런 거 옳은 걸 주장하면서 싸웠습니까? 물었어.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며느리는 자기가 옳다고 옳은 것만 좀 주장하고 그런데 또
나는 이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효부입니다. 불효하는 며느리가 아니고 효부입니다. 왜냐? 그런 걸 가지고 주장하면서 싸웠다면은, 시어머니한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 건데, 옳은 걸 가지고 주장했다면은, 시어머니한테 올바른 길을 알려준 거니까 얼마나 효부냐고 말이야. 그런데 이걸 그 할머니가 오해를 하셔서 그런 겁니다. 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좀 가면서도 이제 반신반의가 되는 거예요. 반은 이해가, 반은 안 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고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를 가시는데 며느리가 마침 그 할머니를 거기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어. 근데 이제 며느리가 볼 때는 시어머니가 가시는 길로 이렇게 가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길이거든. 거기 낭떠러지도 있고 위험하거든. 어머니 거기 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쪽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길을 이제 알려주려고 이제 바른 소리를 막 하니까 이거 시어머니가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을 갔다가 막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가 이제 못 가게 말이야. 자기 뜻을 꺾는 건 줄 알고 말이야. 자꾸 그걸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어머니 그걸 안 됩니다. 거기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 이쪽이 옳은 길입니다. 옳은 걸 막 주장하면서 이제 옳은 길이 여기라고 이제 막 가는데 따라가는 게 그냥 더 그냥 막 시어머니는 이제 도망을 가면서 그냥 자기 뜻을 갖다가 그냥 며느리가 꺾으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막 그래. 그냥 조금만 더 가면 그냥 밑에서 그냥 수많은 낙떨어지가 있는 떨어져가 죽게 생기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생각할 때, 시어머니, 어머니를 살리려면은 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귀퉁이를 때려가면서 기절을 시켰어. 그랬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깨났어. 이제 그때 이제 제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요. 아가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제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 그리가 하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저는 옳은 걸 자꾸 주장하면 이 길이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막 그걸 가셔가지고 저는 그냥 거기 가면 떨어져 큰일 나는데 그런데 가시지 말라고 막 쫓아오니까 그냥 시어머니 뜻을 그냥 어기는 걸로 이제 자꾸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냥 더 화를 내시면서 내가지고 그게 저는 그냥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냥 자꾸 가셔가지고서 큰일 나가지고 그냥 어머니를 살리는 길은 우선 기절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어머니 뺨을 떼서 우선 어머니를 살리려고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을 보니까 그냥 수십 주 뒤에 낭떠러져 그냥 본인 한 발만 잘못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저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 귀퉁이를 때린 며느리를 갖다가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효부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효부로 생각해야죠. 이렇게 하시더라고. 왜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싸울 때 며느리가 그런 걸 주장하고 싸웠다면은 시어머니한테 그런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효가 되지만은 옳은 걸 주장했으니까 옳은 길을 가야 된다, 옳은 길을 알려줬는데도 자꾸 그 이제 시어머니는 갖다가 그런 길로 이제 오고는 남자들이 가면 큰일 나는데, 그래가서, 이런 식의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효부로 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마디로 알아듣고서, 그 병이 싹 나서 약화잡 안 쓰고, 약화잡을 안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약을 먹어도 병이 약했다. 그런데, 그냥 가면 내가 또 인사가 아니니까, 그냥 인사로 다 약 5천만 해달라고. 그 엄청난 그 중풍이 약 5천까지 낚았어. 그래서 이제 해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걸 해줬었는데 그분이 그대로 마음이 풀려가지고서 나섰어요. 나섰는데 이분이 여성가 어디 쪽으로 다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서 한두 달 전부터 그냥 며칠 간격에 그냥 고맙다는 인사 이렇게 하시고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직 몇십 년이 되도록 이제 연락이 없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는 사실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귀퉁배기를 때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굉장히 며느리가 오해를 하고 저희들이 반대로다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주등비를 때렸다, 뭐,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야, 이게. 아무리, 뭐, 시대가 이제 바뀌고 저기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매질할 때는 미워서 매질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시어머니 갖다가, 배를 가른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굉장한 불효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며느리가 예과 의사요. 그러면은 맹장이 터지기 이제 일부 직전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배를 가르고 맹장 수술을 했어. 그렇지만 살인미수 갖고 무례한 것 같지만 이것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효가 되는 것 같지. 우리는 아까 저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시비로 다 싸우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한 얘기인가? 나를 미워서 한 얘기인가? 이걸 이제 바르게 알아듣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시비로 싸우더라도 나중에 정리까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되는데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아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례사 얘기인데 이분이 멀리 이제 사시는 게 아니라 신탄진 그래서 대청댐 가는 입구쯤에 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아시는 분이 이제 재혼을 하게 돼가지고 절에서 이게 예식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식장의를 참 수십 군데 이상을 지금까지 다녀왔지만은 그 스님같이 그 주례사를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주례사에 대한 그 얘기를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스님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신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났고 그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면 말 수십 명의 이혼한 부부들이 그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이혼할 때는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했는데 이제 후회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준지 좋은 말씀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가 8, 90%가 뭐 때문에 이혼을 했느냐 물으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성격으로 따진다면은 같은 피를 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한 이불을 자면서 같은 한 밥솥에서 먹고 자란 형제 남매 간에도 성질이 틀려가지고 이게 다투고 그러잖아. 이게 남매 간에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 그런데 성씨도 다르고 피도 들은 또 성별도 다른 남녀 간에 만나서 성격이 잘 맞는다는 게 더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이걸 맞춰가며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검은고가 있는데 검은고가 이게 이제 소리가 이게 이제 늦어나면은 소리도 잘 안 나고 너무 팽팽해도 소리가 안 나거든. 그러면 이 검은고를 이렇게 치다 보면은 줄이 좀 늦어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팽팽할 때가 있어. 그러면 줄이 늦어나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난다고 이걸 검은고를 때려 부시면은 안 되잖아. 이게 검은고 잘못이 아니니까. 그것을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돼. 늦어나면은 약간 조여주고, 너무 팽팽하면 약간 느슨하게 해주고.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이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도 내가 검은고 조율하듯이, 이렇게 해가면서 이게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 되지. 그냥 어떨 때는 내가 내 성격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내 성격도 맞추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노름쟁이가 노름을 해가지고 그냥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다시는 노름을 안 한다고 자기가 칼로 다 양손을 다 잘랐다니 그럼 얼마나 큰 결심이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노름 안 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몇 개월 되고 이렇게 발꼬락으로 노름을 하더렇게 내가 내 마음도 마음대로 다스림 못해가지고 손까지 끊을 정도로 큰 결심한 사람도 또 그렇게 또 이제 노름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그 성별도 틀린 남녀 간에 아내나 남편 간에 서로가
성격이 맞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성격을 맞춰가면서 검은 것 중에 느슨하면 그 조율하듯이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그 집안이 행복한 거다. 그래서 나한테 한 달이면 수십 명이 넘는 사람이 이혼한 남자가 찾아오는데 이혼할 때는 다 잘한 같이 했는데 전부 다 후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거의가 100% 가까이가 후회돼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만난 이 부부는 이걸 참고를 해서 서로가 맞춰가면서 사는 이런 좋은 부부가 되면은 백년해로를 잘 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주례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 스님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게 주례사냐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한다면요 이 세상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것을 판단을 하고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불상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잘 참고를 한다면은 그 부부간뿐 아니라 우리 그 형제지간에 친구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운다든지 뭐 오해 때문에 싸워가지고서 실제로 싸울 때는 서로가 옳은 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옳은 걸 주장하지 않아요. 싸울 때는 그런 걸 주장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장하고 싸우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서 나를 미워 사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아내를 깨닫게 한 그 현명한 남편에 대한 그 사례입니다. 옛날에 한 아내가 얼마나 진짜 불효이든지 간에 그냥 시어머니에게 그냥 그렇게 그냥 막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이 참 아내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냥 뭐 경우에 따라 매질도 하고 막 달래도 보고 흘러도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 선천적으로 이제 안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남편이 이제 끼를 낸 거예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죽자사자 싫어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둘이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자. 거기에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기가 번쩍 뛰는 거 아니오. 그러다가도 그냥 아주 원수같이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갖다가 그 남편이 말하자면 같이 죽이자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독약이나 매질해가지고 잘못 죽이면 말이오. 한 번에 포도청이 붙여져가고 또 동네 사람한테 이제 몽둥이 매맞고 이리 가니까 안 돼. 그렇게 감쪽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고. 이게 뭐냐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밤을 한 마리를 파르다가 그 한 나도 세 톨씩 그 밥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제 어머니가 드실 것 아니냐. 근데 밤 한 마리를 다 드시면은 그때는 그냥 돌아가시게 돼. 근데 그 밤 한 마리 다 드실 동안은 절대 어머니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한 번만 해도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그때는 차라리 모시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알았다. 아니 이제 시어머니를 이제 죽일 욕심으로다가 그래서 그냥 날마다 그냥 지성정성으로다가 밤을 세 톨씩 쪄가지고 밥그릇 위에다 이렇게 놔드린 거예요. 이게 밤을 한 몇 대씩 먹으니까 이제 밤살이 올라가지고 그냥 살도 그냥 많이 찌시고 그냥 몸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고 그냥 불효를 하던 그 며느리가 그냥 세상에 그렇게 효도를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동네 가면서 이제 며느리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불효로다가 이제 소문이 났는데 그 동네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인 줄 알고 이제 가보니까 진짜 그냥 그렇게 잘하네. 그러고 이제 밥상 차릴 때마다 그냥 밤을 갖다 셋도씩 해가지고 해드리고 그러니까 참 효부 났다고 해서 그냥 이곳에서 떡을 하면 그냥 거기 먼저 갖다 주고 그냥 막 그 정보 있으면 하고 칭찬도 하고 막 그냥 그전에는 그냥 막 동네 사람한테 욕도 막 듣고 그냥 막 꾸지람도 듣고 그냥 안 좋은 소리 들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잘하니까 가만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 그전까지 그냥 동네 사람한테 대우를 못 받던 저기로 칭찬을 못 받던 걸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밤 한 마리 이제 다 이제 먹어가게 됐어. 이제 며칠만 먹으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한 얘기가, 우리 어머니 더 사시면 안 되느냐고 묻더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잘못했다는 걸. 왜냐면, 뭐든 잘못했을 때는 그냥, 막 동네 사람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잘하고 하니까, 막 그냥 동네 사람들도 그냥 칭찬을 하고 떡을 하고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우리 어머니가 살아시야만 이제 그 대우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오래 사실 수 없느냐, 그런 얘기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잘못을 이제 깨달았구나. 그럼 지금 사회들 알려주면 되겠다. 이 사람아, 밤을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어딨느냐.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미워해가지고, 당신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우리 어머니는 안 돌아가시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던 것같이 이렇게 잘하면은, 이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밤 한날 가지고서, 며느리를 갖다가 불이가 되면 효고를 만들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깨우는데도요, 그렇잖아요. 그냥 바른 소리만 해서는 안 돼. 그럴 때는 이런 방편을 써야 돼. 부처님도 예수님도 세상을 구하는데 전부 방편설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많이 고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른 말도 이게 지나치면 이게 독이 돼 이게. 그래가지고 음식도 아무리 좋은 거지만은 가식을 하면 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 남편이 이제 잘못했는데 아내가 그냥 바른 소리를 했어. 그렇게 하면 쓰느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취미는 자기도 잘못한 게 이쁘니까 그러냐고 이제 대수롭게 생각했는데 또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더 들을 때는 그냥 이제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구나. 그리고 또 그 남자로서는 또 자존심이 있잖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아내가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뭐 어쩌저쩌 하더라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금방 사과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한 30번까지 했는데 이제 남편은 30번까지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바르게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딱 이게 중지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자꾸 4번, 5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남편이 화가 나잖아.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싸울 때 보면 다 그래. 그냥 취미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 했나. 나도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몇 번 했다고 해서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미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어제는 화가 나가서 취미 뭐 욕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자꾸 앙하라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는 손찌검이 가는 거 이게. 그래서 이걸 뭐와 같으냐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남편이 들어왔어. 그날따라 그 아내가 아주 몸에 구하니 곰탕을 한 것을 해놨는데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시장하지 않느냐고 이게 식사를 하시라고 그러니 나 이제 밥 먹고 와가지고 생각이 없다고. 그럼 이게 곰탕이라도 식으면 그 기운이 다 빠져가 약기운이 따지 안 주니까 한 그릇 드시라고. 나 맥주 또 먹고 와가서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그래도 이거 뭐 한 그릇 먹어도 되니까 자꾸 드시라고.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이렇게 하면 자꾸 이걸 곰탕을 먹으라고 하면은 그 아내 입장에서는 그 몸 보신되는 거기 때문에 주라고 했지만은 자꾸 안 먹는데도 하는데도 자꾸 하면 나중에는 남편이 화가 나는 게 바로 그거 같은 거 이게. 바른 소리도 도가 지나치고 독이 되는 게 그런 거. 이게 한두 마디 딱 해가지고서 알아들으면 하지 못 알아들을 때는 그때는 때와 장소를 맞춰서 얘기한다.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얘기를 하면 말이요. 배부른 사람한테 밥 듣고 자꾸 얘기하면 뱉어도 죽으라고 하는 거 만약에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잖아. 그렇게 무슨 얘기든지 누구한테 얘기를 한두 마디 딱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는 더 이상 거기를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고서
내가 한마디를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끔 그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지, 자꾸 하다 보면 옳은 소리도 나중에 이제 독이 돼버려가지고, 예? 과식하면 독이 돼가지고 배탈 나는 것 마냥,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행복이라는 그 잣대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르는 사람은 그 돈이 많고 높은 벼슬을 하면은 이제 행복한 거로만 알잖아요, 이게. 예?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거 봐요. 지금 뭐 글로 해나가지고 지금 뭐 돈을 보니까 뭐 친척까지도 말도 못하고 저기 했는데, 그거 행복하냐 이거요. 그거 아니거든.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꼭 뭐 물질과, 모든 그 명예, 이런 것이 이제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더니, 한, 여자가 참, 가난한 집으로다 이제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연탄 배달도 하고 차려도 하는데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뒤에서 니아까지 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았어. 그러는데 이 남편이 생각할 때는 귀여운 따님을 데려다가 호강간 무식들 망정. 예? 그냥 눈보라가 치는 이런 적에도 연탄을 배달하는 뒤에 밀어주고 채소 장사할 때 이렇게 또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군소리를 딱 이렇게 이제 남편을 이제 보필하는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이제 고맙잖아. 그렇게 그냥 가진 건 없지만 사랑만큼은 이게 그냥 너무나 참 넘칠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참 운이 좋아가지고 진짜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됐는데 한 3년 동안은 그냥 놀라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을 대로 다 입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3년이 넘으니까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도 일찍 들어오지도 안 하고 또 들어오면은 부인 방에 가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서 저기 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유 이렇게 백만장자고 이렇게 잘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뭔 소리냐고. 나 그 니 아까 밀어주고 채소 장사 연탄장사에서 행복했다고. 그게 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말이요. 이렇게 부자고 이런데 그러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빵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내가 이제 처음에는 부자 돼서 좋았다 3년 동안은 남편도 역시 남편도 성인군자가 아닌다며 그렇잖아. 남편이 제일 또 좋아하는 게 주세가요. 술과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랬다고 이제 젊은 아가씨한테 빠지니까 이제 돈 보이는 이제 뭐 할머니 같이 보이고 이제 거기 이제 방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예? 이 돈이익을 인해 가지고서 남편 뺏기고 예? 이렇게 되니 이것이 행복하다 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없었을 때는 말이야 남편한테 진짜 사랑을 받고 살았을 게 그때가 내가 최고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남녀 부부지간의 사랑인데 그 동석의 노래도 있잖아요. 동석이라는 그 아가씨가 이게 참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참 굉장히 이제 사랑을 하게 됐는데 남자가 변했어. 변심을 해가지고서 이제 사랑이 이게 지나치면 이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동석이라는 여자가 그 남자를 죽인 거예요. 죽이고서 교도소 생활하면서 그 노래를 했어.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했기에 하다 보니까 이걸 남편이 마음이 변하니까 그 원한이 복받쳐. 이게 남녀지간이 뭐 그랬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해가지고 그 기가 막힌 노래가 있듯이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사랑부터 더 행복하고 사랑보다 더 만족이라는 게 없거든. 우리가 부부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이거 사랑만 이렇게 있으면 말이요, 진짜 재산은 없더라도 이게 최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고 높은 주의겠더라도 사랑이 식으면 말이요, 진짜 그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던 사람이 아내가 그렇거나 남편이 그렇거나
또 뭐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면 말이요. 진짜 그거보다 더 큰 원수지간이 없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던 사람을 더 이해를 잘할 것 같지만은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배신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또 한 분은 이 백만장자 이것도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백만장자 이거 됐는데 아유 나는 지금 그래도 지게품팔이 할 때가 행복했다고 그러더니야. 그게 친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당신이 엄청난 부자인데 뭔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지게품팔이 할 때는 옛날에도 엄청 어려웠잖아요. 굴비 한 마리를 살려면 참 며칠을 끈을 물러했다는 거. 그 굴비 한 마리를 사오면 말이야 진짜가 적은 걸 가지고 배고플 때 먹으니까 그 맛은 말도 못하잖아.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데 굴비보다 더 좋은 걸 사도 그때 그 맛이 나지 않는다 이거. 예? 아무리 좋은 그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이 안 나. 그게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음식을 먹더라도 제 맛을 아주 맛있는 걸 느꼈을 때 이것이 진짜 행복하네 이게. 그러게 그 맛을 모르면은 그것이 이제 생선도 이제 좋은 그 맛을 이제 모르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 구할 때만 부자일 때만 한 게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그것을 참 절실히 그 만족을 느끼고 그 진짜의 맛을 느낄 때 그것이 이제 진정한 행복이. 그럼 우리는 많든 적든 간에 우리 밥 식기 먹고 사는 건 똑같아. 우리가 사는 거요 미물 곤충도요 먹고 사는 건 똑같아. 미물 곤충이 분명히 같은 거 구레댕이 메고 어떻게 지가 다리도 팔도 제대로 없는데 살 것 같지만 다 살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밥 식기 먹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행복을 느끼는 잣대는 그 마음이 이걸 갖다가 깨지는 마음의 양식을 잘 얻어야만이 행복을 육신의 양식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족을 못 느끼고 또 시비로 싸운 걸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정리까지 이제 변하는 이런 비극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들 그래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한탄하고 나 자기는 불행하다 뭐 어쩌저쩌저 그래야 돼. 행복에 겨운 얘기 하시지 말라고. 지금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 옛날에 아주 중국에서 아방궁까지 지고 했던 진시황 하면 다 알잖아요. 진시황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천하를 통일까지 했는데. 그 왜 그러냐? 지금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칼라 텔레비 하나는 있죠. 전화기 한 대씩은 있잖아. 예? 그리고 어디 갈 때 열차 타고 KTX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옛날에는 KTX가 있었어? 뭐가 있어요? 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나 저기 하고. 그 옛날에 그 텔레비가 있었어? 그 전화하고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 지금은 그거 다 있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텔레비 하나에 휴대폰 하나 있잖아. 그럼 이거 진시황보다 행복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내가 현 위치가 얼마나 행복한 걸 모르는 사람은요, 천국을 갖다 보내주더라도 거기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옛날에는 그 무식한 어머니들이 그 자식이 뭐 잘못하면 욕을 하는데 저 급살 맞으면 엠벼가지고 죽일로 막 이렇게 욕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요. 어떻게 자식이 잘못했다고 급살 맞으면 엠벼가지고 죽일로. 딴 욕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걸 잘 그 뜻을 풀이보면요,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이제 급살 맞으려면 엠벼가지고 죽일로 하면은 진짜 자식한테 한 욕이 돼.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정신 환자지 어머니가. 예? 근데 꼭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은 자식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병한테 한 얘기요. 잘못한 병은 급살 맞고 예명받아 죽어 없어지야만이 그 자식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병을 죽이는 의사가 뭐냐? 의사가 내과에서 예과 의사 선생님만요. 예, 그래도 그 잘못을 했을 때에 급살 맞을 예명만 죽으라는 잘못한 병을 급살 맞고 예명 맞아 죽으라는 것이지 그 자식을 급살 맞고 예명 맞아 죽으라는 얘기 아니거든.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랬다면 아니지 그건 자식한 것도 한 거지. 그러나 그럴 때는
이것도 그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지.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식한테 죽으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말 하나하나도 그걸 잘 의미있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이것이 나를 위한 얘기인지 나를 미워한 얘기인지 이걸 알아들어서 오해가 없는데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서 이걸 갖다 어떻게 이래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을 급살받고 연명받아 죽으라고 하느냐 말이오. 이거 신문날 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미신이라는 것은 이게 희미한 미자, 저기 이게 완전한 게 이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희미한 미자, 희미할 때 미리 있잖아. 미끼가 희미하다. 그래서 뭐 흔히들 무당들이 얘기하고 신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뭐 이래가지고 미신이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래 미신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들 못해서 그런 거지 깨닫고 보면은요 우리가 다 벌써도 미신이 없어. 그건 뭔 뜻이냐? 우리가 연탄가스 눈으로 안 보이죠. 바람이 안 보이죠. 바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람을 미신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 귀신을 못 보잖아. 근데 도를 통한 거는 신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는 밤에는 다 봐. 잠자면 보잖아요. 눈 감고 자네 마음의 눈으로 다 이게 전부 다 신이요. 이게 마음이 눈이 열려야만이 신을 봐. 신명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안개 구름이 가이면 앞을 못 보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지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신이라는 게 있지 않다. 내가 깨치지를 못해가지고 눈뜬 장인 것 같고 우리 눈은 아무리 밝아도 불 속에 가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바위가 있는지 뭐 나무가 있는지 모르죠. 그냥 거기다 불을 켜놓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 다 보이잖아. 뭐가 있는지 물이 흘러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혜 광명이요. 지혜를 얻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빛나냐 광명 환하게 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을 닦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 빛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등잔불과 태양꽃을 얻으면 환하게 앞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이면은 미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보들 못하니까, 이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게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 되는 비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자 되는 비결을 배우려고 이제 진짜 부잣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부자 되는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러냐고. 그럼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나자고. 가서 만났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산 꼭대기인데 거기다 소나무가 있는데 밑에는 시퍼런 강물이요. 수백 개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물인데 여기 소나무가 이쪽 강나무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붙들고 있으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 놓으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놨대요. 한 손으로 더 놓으라고. 더 놓으면 죽지 않느냐고. 여기 강물에 떨어져서. 그게 바로 부자 되는 비결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내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어. 200만 원을 벌었는데 이거 다 쓰면은 양손을 다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은 쓰고 100만 원은 저축을 해야. 그러니까 한 손으로도 힘이 들지만 그러니까 죽든 안 하잖아, 이게.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다. 그래, 복생과 청검이라도 복이라는 것은 검소한 데서 생긴다고 그랬어.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여기 있잖아. 이게 따님인가, 이순실 따님인가 하루에 2천만 원 쓴다나?
이게 돈이라는 거 쓰려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거, 이게. 그러면,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에 을지대 모 과장이 한 달 봉급이 320만 원이었는데 아마 지금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1,000만 원도 아마 2, 3천만 원 가까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과장이 그러더래야. 아이고, 돈이 쪼달려 죽겠다고 그러더래야.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제대로 그냥 진짜 뭐 돈벌이도 못하는 이런 친구인데 그래 뭔 그 말 같은 소리 하느냐고 이제 가짜는 소리 하냐고 하니까 내 얘기 들어보라고 하더래야.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으니까 자가용 안 걸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가용 기사를 두는 거예요. 거기 하는데 한 100만 원 더 들어간대요. 그런데 생활하는데 한 100만 원 더 쓰고 또 한 100만 원 돈은 이제 뭐 같은 놀러 가다든지 뭐 저기를 하고 옷을 샀는데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옷을 사더라도 우리는 몇천 원짜리 사면 거는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사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쪼달리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쓰려고는 한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200만 원 벌으면 반만 쓰고 그러고도 얼마는 그것도 몇십 년 전 얘기네. 지금은 봉급 올랐겠지만 한 달에 봉급이 10만 원 갔을 때야. 그게 한 40년 전인가 30년 전 하더니 그러니까 그때 10만 원이면 지금 아마 100만 원 이쪽 저쪽 될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저축왕 상을 받았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조금만 봉급을 받는데 그 아가씨인데 그걸 저축을 해가지고 저축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결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적게 벌더라도 다 쓰지 말고 반만 쓰고 반만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요. 그래, 이게 돈이라는 게 참, 없으면 안 쓰는데, 있으면 또 쓰기 마련,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런 반은 절약하는 이런 정신으로 하다 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가난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가난하면 어쨌든 배가 고프잖아. 뭐, 끼니거리도 없고, 저거 시장할 때 먹는 그 맛은 상상보다, 우리 고춧가루 시장이 발전이라고 그래. 야, 그럼 가난할 때는 가난한 나름대로 행복이 있고, 부할 때는 부할 때의 나름대로 행복이 있다. 그래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게 딴 게 행복이 아니야. 성인군자가, 그래서 성인군자는 성인군자치고도 돈 많은 저기 성인군자 없잖아요. 석가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맨몸들이 그냥 돌아다니며 전도만 했어. 그것도 최고의 부자가 수천대 존경을 받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이치를 가난할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고 돈이라는 것은 뭐 벌고 싶어서 마음대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 사업도 뭐 무슨 7,800이라는 것도 있잖아. 7번 넘어 8번째 이제 일어선다는 적이 있듯이.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가난하다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힘들다고 저기 하면 안 되잖아. 그럼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애들이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그래도 모든 만족을 느끼는 그 이치를 깨달을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러고 우리가 싸우더라도 싸우는 것은 시비로서 상대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옳은 걸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더 두터워져야지. 나를 그만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한 병을 충분해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요.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거는 시비로 싸우는데 정리까지 변해서 또 원수까지 짓는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은 오히려 정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할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제 이런 적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